자, 2교시 진행해요. 개정되는 건 뭐 2교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험일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시행되는 걸 실시하겠다는 건 내년도부터네. 확인해 보니까. 뭐 크게 바뀌는 거 없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조금 입실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8시 반에서 9시로. 그거 외에는 바꿔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광역시설 한번 들어가죠. 자, 25쪽 그 광역시설 나와요. 광역시설이란 네모 한번 엮어놓고 기반시설 중 이렇게 나오잖아. 기반시설 중 밑줄. 그러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다 원래. 자, 전기체가 필요한 다음에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딱 묶어놓고, 자, 둘리상 이렇게 돼요. 광역이란 말은 둘리상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둘리상 밑줄 그어놓고, 자, 특별시 광역시 시군 도시군이죠. 세 번째 줄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에서 관할구에 걸쳐있는 시설 밑줄 그어놓고 걸쳐에 동그라미 딱 쳐요.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시설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로만 하나, 도로 철도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 녹지, 수도 밑줄 2줄 그어요. 광장, 녹지, 수도.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하수도 나오죠. 하수도에 밑줄 그어놓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지. 하수도 이렇게 하수관으로 해서 쭉 뻗어 있어야 되니까 걸쳐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이렇게 관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은 이용하는 시설 쪽으로 가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둘리상에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이죠. 특별시부터 도시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밑줄 그어놓고 이용에 동그라미 쳐요. 이용한다. 항만 공항, 공항 하나만 밑줄 그었습니다. 청주공항이다. 그러면 우리 다 이 근처에서 다 이용하죠. 자, 그럼 제일 끝에 하수도에 한번 네모 한번 엮어놓고, 그런데 하수도에서 관종류라 하면은 걸치는 시설인데 이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있죠. 그것에 하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뭐 나머지 안 읽어봐도 좋은데, 자, 광역시설이 광장, 녹지 이런 거 있죠. 광장, 녹지는 걸치는 시설이요, 아니면 이용하는 시설이요? 걸치는 시설이요, 이용하는 시설이요? 진짜 걸치는 시설이요? 이야, 대단하시구만. 광장, 녹지, 수도 이것은 이게 걸치는 시설이에요. 걸치는 시설.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이용하는 시설이라는데, 법에서 이렇게 걸친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광장, 녹지, 수도. 이 장녹수 있잖아요. 장녹수는 걸이야, 걸. 참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건 뭐 대단한 거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모르겠어 내가. 장녹수, 걸. 자, 공공시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공공시설은 네모 한번 엮어놓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밑줄 그어요. 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밑줄 그었어요? 거기에 다른 거 안 읽어봐도 괜찮아. 이거 공공용 시설이란 말이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공용 시설이 됐든지 이 공공용 시설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이런 게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야. 공공시설인데 국토기획법률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기호를 해놓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공용시설하고 공공용시설하고 이제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이 공용은 이용의 주체가 공적 주체일 때 그래요. 공적 주체일 때. 이용의 주체가 공적 주체일 때.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라든지 무슨 청와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청, 도청, 구청 전부 다 민원은 우리가 보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용의 주체를 보면 이용의 주체야. 주체가 공적 주체야. 각종 청사 종류야. 청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공공용 시설은 이용의 주체가 공공일 때 그래요. 공공일 때 그렇다. 공공은 대중일 때 그렇다.
대중, 일반 사람들 때 그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공원. 우리 도로는 어때? 도로.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차 끌고 딱 신호등 딱 빨간불 켜지면 내 차만큼 그 구역을 점유하고 있다니까. 마치 내 땅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이야,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뭐 그렇다는 거야.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른 건 다 놓아두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말 나와요? 네. 밑줄 한번 그어놓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 부분만 밑줄 그어봐. 다른 건 뭐 밑줄 안 그어도 괜찮아요. 우리 행정청이 설치해야 돼. 주차장 등도 보면은 뭐 개인이 설치한 것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천안시에서 설치한 이 공용주차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등이 바로 공공시설에 해당이 돼요. 개인이 것은 안 된다. 뭐 그 정도만. 나머지 할 거 없어요. 안 읽어보고 가요. 그냥 시험장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밑에 국가계획 나와요. 자, 국가계획이란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국가계획의 정의가 국토계획법률에서 두 가지로 나와. 그 두 가지를 한번 잡아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요게 국가계획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니까 뭐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립하겠다, 기획재정부에 수립하겠다, 환경부에 수립한다. 전부 다 국가계획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동그라미 2번이야. 끝에까지. 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밑줄 그어놓고, 가로 안에 작은 글씨, 세 번째 줄,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이야. 이게 국가계획에 해당이 된다. 결론적으로 국가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즉, 요걸 결정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넘어갑시다. 자, 26쪽에 보면은 용도 지역 등에서 나오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딱 묶어놓고, 이게 좀 구분이 가야 되는데요. 자, 뭐에 대한 설명인가? 용도 지역은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내용은 삼선언에서 이해하면 되니까. 네 번째 줄 끝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는 표현 나오죠? 이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그어놓고 별표. 우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하는 거 용도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지역. 용도 지역은 중복할 수가 없다.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니까.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 한번 봐요. 용도 지구란 그것도 네모 한번 엮어놓고 첫 줄 맨 끝에 용도 지역 두 번째 줄 맨 앞에 가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위에 덧붙여서 지정해가지고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용도 지구가 그래서 중복 지정이라고 딱 써요. 중복 지정. 중복 지정한다. 중복 지정한다 하면 무슨 지구? 용도 지구. 중복 지정 안 된다 하면 용도 지역. 옳지.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지금.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보면은 용도 구역이란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돼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밑줄 그어놓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 자체를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표현 나와요.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한번 엮어놓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는 별도로 정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따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지고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 끝에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두 줄 한번 그어봐요. 자,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라는 말에 밑줄 두 줄 한번 그어놓고 자, 종합적 조정 관리하겠다는 거 관리하겠다는 거죠. 조정하고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을 갖다가 이 컨트롤하겠다는 얘기는 개발이 되도록 내사두겠다는 얘기 아니면 묶어두겠다는 뜻이야. 예, 그 뜻이에요. 묶어두겠다 이 뜻입니다. 거기다 써놓습니다. 묶어두겠다 이렇게 써놔요. 소리 나는 대로 써도 괜찮아요. 묶어두겠다. 묶어두겠다. 상당히 인간적이지. 인간적이.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왔죠?
두 개 밑줄 그어놓고 9번과 10번을 묶어놓고 자 비교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내용 한번 엮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구역이에요. 대상으로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강화했던 거라면 쳐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요 완화요? 강화.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쳤어요? 네. 자 잠깐만요.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와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오늘 할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오는데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예요. 밀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건축물의 밀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 컨트롤하는 이 강화, 억제하는,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걸 갖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해요. 자 잠깐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강화요, 완화요? 강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우게 될 건데 우리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이 있어요. 완화하는 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 구역이다 해서 이제 나와주는 게 무슨 구역이 있냐면 혹시 알라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어디 이게? 안 배웠어 아직. 응? 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잘 봐. 잘 봐봐. 부담구역은 뭐냐면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역이야. 이게 설치라는 뜻이야. 설치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 내용 아시겠어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 구역이야. 지구단위계 구역. 그거 배울 거야. 건폐율 150, 용적률 2배.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아무튼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네모 엮어놓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 부분에 밑줄 별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지. 왜 외의 지역으로 나오냐면 자 잠깐만요. 요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으로만 지정한다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니까 이거지. 설치하는 구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사례도 있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안 되지. 이건 설치하지 못하고 이건 설치해. 이따가 보자고 이따가.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놓아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볼 거고 넘어가서 29쪽 자 29페이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보자는 것만 봐야 되고 체킹해 주는 분만 공부를 좀 합니다. 다른 거 공부해서는 안 되고 자 29쪽 봤어요? 자료에 제4절 국가계획 뭐 이런 말 나오죠? 01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등 쭉 밑줄 긋고 별표 크게 딱 쳐요.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영역 동그라미 1, 2, 3, 4 묶어놔야 됩니다. 중요라고 딱 쓰고 중요 이렇게 써놓고 중요라고 딱 쓰고 이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 자 1번 갑니다. 도시군 계획의 지위에서 도시군 계획은 네모였고 도시군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얘기하죠. 도시군 계획은 네모였고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밑줄 긋고 토지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네모 조그만하게 별표. 중요하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은 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선한다 나오면 맞아 틀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딱 떠야 돼. 그러면 기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밑그림이 된다 이런 뜻이야. 기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 밑그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딱 출발해. 그러면 제일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야 돼? 기본이 된다. 밑그림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잠깐만 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경부고속도로, 이 용인에 보면, 용인시를 보면, 예? 이 용인시는 자연 보존권역과 과밀 억제권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행정구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지구에 해당이 되죠. 수지. 그 다음에 여기가 기흥이에요. 그 다음에 마석터널을 넘자마자 여기가 이제 처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처인 이렇게 되어지죠. 실제로 처인구의 땅이 전체 용인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0%. 이쪽이 20% 면적의 80%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돈 많이 나오는 세수 확보는 어디에서 많이 나와? 여기에서 많이 나와. 이쪽에서. 예. 이쪽이 과밀억제권역이고 이쪽이 경안천 쪽으로 흐르는 하천 등이 있는 자연보존권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보존권역이고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군 계획에서 어떻게 잡아주냐면 개발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됩니다. 개발 쪽으로 가려면 이쪽은 보존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시가지로 개발하겠다면 이 개발 쪽으로 가, 보존 쪽으로 가. 이렇게 개발 쪽으로 가서 신시가지를 조성하자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면 각종 이제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때는 보존 목적으로 지정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지정하자 하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자체가 이 도시군에 있어서 특별시부터 시군에 있어서 다른 계획이 치고 들어올 때 밑그림이 되어진다는 뜻으로 기본이 된다로 끝나줘야지. 이게 우선한다 해버리면 도시군 계획이 우선한다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다른 법률이 치고 들어오질 못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도시군 계획은 시작해서 끝나는 말을 봐야 돼. 어떻게 끝나야 된다? 기본이 된다. 다시 앞에 도시군 계획은 시작되면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야 된다? 기본이 된다로 끝나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국가계획과 부합.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밑줄 그어놓고 국가계획 네모 엮어놓고 부합돼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기억나요? 네. 그러면 하위 계획은 뭐가 하위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하위 계획이고 국가계획이 상위 계획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부합돼야 하며. 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 그랬으니까 하위 계획의 내용이 이 뜻이죠? 네. 국가계획, 상위 계획입니다. 내용과 다를 때에는 하위 계획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돼요.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딱 끝나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틀려. 이 말 그대로 떠야 돼요.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의해서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자, 이 경우 물론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자. 뭐 국가계획 자체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주로 수립하는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협의도 하자 하는 내용. 자, 동글배기 3번 들어가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지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하며 밑줄 그어요. 그러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하며 이 뜻이죠. 따라서 뭐가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계획. 상위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다. 부합되하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밑줄 그어야 돼요. 심지어는 바꾸기도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부문별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 나오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는 도시군수입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어디에 닫혀 있어요? 끝에 세 번째 줄.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에 대하여 이 말이죠.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밑줄 긋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됩니다. 우리 부흥별 계획이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부흥별 계획 반대는 뭐게? 종합계획이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공법만 하는 거야? 다른 과목도 좀 해. 내가 미안하잖아. 자, 우리 종합계획 반대되는 말이 부흥별 계획이야. 종합계획 반대가. 응? 이게 부흥별 계획이라고. 부흥별 계획은 파트별 계획을 얘기해. 낱개별 계획이야. 말 그대로. 낱개별 계획. 하나하나의 계획. 자, 그러면 종합계획인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쭉 주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거 정했지. 2030 프로젝트에서 천안시를 갖다가 100만 도시를 육성하면서 뭐 얼마 주택을 더 건설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제 부흥별 계획은 수립이 돼야지. 주택 뭐 15만, 뭐 5만 호 건설, 10만 호 건설 이렇게. 이 부흥별 계획, 낱개별 계획은 반드시 종합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되겠지? 따라서 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종합계획이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밑줄 그어 종합계획이라 써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야.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야,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른 거 할 거 없고. 자, 32쪽. 정상적인 시험 문제 출제는 여기서부터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81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일순환에서 뭐를 공부를 좀 안 했냐면, 개발행편을 공부를 좀 안 했어요. 일순환에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개발행편이 성장관리 방안이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되고, 또 그게 신설된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중치를 두어서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파트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과 쭉 지금 이어지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하겠다 하는 내용. 자, 그래서 188쪽을 먼저 가겠습니다. 188쪽 갑니다. 188쪽 개발행위 허가 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부터 먼저 한번 하고 앞쪽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연이어지지 않으니까. 불만 품지 말아요. 자, 188쪽 이제 56조가 개발행위에 관한 내용이야. 56조부터 이렇게 시험 출제가 돼. 그러니까 0, 2번 밑에 나오죠? 거기부터 보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의미, 성질 이런 거 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제가 설명할 거니까 읽는 거 아니야. 집에서 이런 거. 내용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는 법조문이 나오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먼저 스크린을 좀 하고 쭉 개발행위에 관한 스크린을 쭉 하고 책을 좀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봐요. 흐름 봐야 되니까 흐름. 개발행위에 대해서 들어가게. 오전으로 나왔네? 그러니까 눈을 안 감고 있지. 나는 또 눈 감고 있으면 바로 눈에 띄는데. 괜찮아. 오전으로 나오는 게.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삽하고 이렇게 포크레인의 형태하고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포크레인의 형태. 이렇게 그려봤지? 삽하고 포크레인 형태 한번 그려봤어요. 요즘에 이 국제 정세가 너무나 좀 험악할 때는 이게 탱크로 보인다. 탱크로. 근데 통일되려면 금방 돼. 통일되려면 금방 제재 풀려버리면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자, 봐요. 제가 이렇게 삽하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에? 삽하고 포크레인 형태를 한번 그려봤는데 뭐가 떠올라? 시행자가 떠올라? 그 너무 유식한 소리 하지 말고. 자, 뭐가 떠올라 이게? 공사하는 게 떠오르지. 공사하는 게, 그제? 삽질하는 거, 땅 건드리는 모습이 떠올라야 돼. 이렇게 땅을 건드리는 걸 갖다가 공사하고 땅을 건드리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넓은 의미로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땅 건드리는 거니까 땅 건드렸다면 무조건 개발행위야? 우리 성성지구에서 지금 아파트가 쭉 짓고 있는데 그것도 이 개발행위인가? 뭐 개발행위지. 땅 건드리면 개발행위라는 거야. 천안시에서 저기 뭐를 하고 있냐면
무슨 도로를 갖다가 저기 아산까지 또 더 내고 있대요. 땅 건드리는가? 개발행위, 개발행위. 내용 이해 가요? 지금 의미를? 땅을 건드렸다면 개발행위야? 그런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해 놓고 있느냐? 땅을 건드리는 걸 건물 토토토로 규율해. 일단 따르세요.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물건 쌓아놓기.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적치. 물건의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석 채취. 토석 채취.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토지 분할. 1분간만 켜져 있으면 내가 춤춰버린다 내가. 진짜요? 한번 켜놔봐 1분간. 춤춰버려. 난리 난다 난리 나. 자신 있으면 한번 켜놔봐 1분간. 59초만 해도 나 안 쳐. 딱 1분 돼 60초가 돼야 돼. 자, 개발행위가 뭐예요? 건물 토토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땅 건드리는 게 개발행위인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면 건물 토토토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자, 이렇게 땅을 건드릴 때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껏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 마음대로 자기가 임야가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파헤치거나 거기다가 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3학년 3반이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떨어져요. 자,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도시군수만 나와 이제 국토기법률은. 시장군수 구청장 하는 순간 틀려. 토지거래 허가파트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 나왔지? 네. 요거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야. 도시군 단위로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니까 계획 잡고. 그래 도시군수다. 자,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이렇게 돼요. 하도 깁니다. 너무나 기니까 하루 종일 목탁 갖다 놓고 해도 괜찮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똑똑똑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똑똑똑똑똑똑똑. 이걸 갖다 교회 가서 하면 특별시장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 특정한 종교를 갖다가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개그니까 뭐 따지지 마세요. 이 제기하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하면 되지. 특별시장 말씀하십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도시군수가 허가권자로 나와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닙니다. 자, 따르세요. 개발행위라 하면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허가받자. 자, 도시군수의 허가받자. 도시군수의 허가받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이렇게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도시군수의 허가받자. 도시군수의 허가받자.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시군수 하면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가 평창이야. 평창에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임야를 사들입니다. 임야 3,000제곱미터를 갑이 사들여요. 뭐 하려고 사들이냐? 펜션을 지으려고. 펜션을 갖다가 열채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펜션 열채를. 자, 일단 땅 건드립니다. 자, 여자는 갑은 뭐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자, 누구의 허가?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죠?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내가 허가를 받는데 들이밀어야 될 게 뭘 갖다가 제출해야 되느냐?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겠죠?
허가 신청서에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계획서를. 자, 이 계획서가 신청서에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줘야 되는데 계획서가 자, 저거 해놓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 이걸 갖다가 설치해야지. 기반시설 설치하겠습니다. 도로가 여기 이렇게 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진입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무슨 놈의 여기에 전기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필요한 용지까지도 확보해야죠. 필요 용지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만 사들이면 안 돼요. 여기 진입로까지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되지. 그런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위해 방지하겠습니다. 위해 방지하겠다. 돌멩이 날리고 하니까 펜스 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우리가 여기 보면 도로변에 공사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무슨 펜스 다 쳐놨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돼요. 전부 다 개발행위야. 옆에 도로변에 상가 짓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하겠습니다. 분진 날리니까 환경오염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겠지? 우리 아파트 단지 들어올 때도 개발행위인가? 네. 개발행위지? 네. 거기다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뭐를 해놨어요? 그 물도 뿌리고 분진 날리니까 먼지 날리니까 또 입구 쪽에 보면 나갈 때 물웅덩이 해놨죠? 네. 그 레미콘 차량 그걸 통과하자. 봤어요? 네. 그런 거 다 계획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딴 건데 그런 거. 개발행위다.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조경도 해놓고 아파트 단지도 막 이런 거 해놓죠. 경관 조치 해놓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겠지?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갖다가 같이 제출해 줘야 돼. 제출합니다. 이걸 같이 제출하면 요게 이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며칠 내에 떨어지냐면 15일 이내에 떨어져요. 15일 이내. 그런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심의나 협의 기간이 있다면 요 기간을 갖다가 제외하고로 딱 듭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야. 자, 심의나 협의 기간을 갖다가 포함하여 15일 내에 이렇게 드린다면 이 개발행위 허가 처분이 기속행위예요. 그런데 일단 심의나 협의 기간을 포함한다면 15일이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청에 있어서 재량성이 다분히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우리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반드시 허가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가 거부가 가능해요. 이건. 행정청에 있어서 이 재량성이 다분히 있는 행정처분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따라서 이 재량행위에는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이게 재량적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꼭 시험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딱 뜹니다. 시험 문제가 누차 그 지분이 떠요. 있다. 왜? 재량행위니까. 자, 그래서 너 진짜 이거 할 거야? 이거 한다면 내가 내주지. 조건부 허가 가능해요. 조건부 허가. 따라서 이 조건부 허가는 기속행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량행위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이 조건부 허가는 건축법에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에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건축법에 떠버리면 틀립니다. 개발행위 허가에만 있다. 조건부로 갈 수 있다. 너 이거 할 거야? 하면 내주고 안 하면 안 내주고 이러고 있어요. 자, 한번 내주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이라는 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민법적으로 가면 우리 부관 중에서 기한과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라는 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확실하다 기한이라는 거. 그죠?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 조건부 허가. 조건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불확실해. 따라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이행을 갖다가 담보하죠. 이 보증하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만들어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 자,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 사업비 20% 이내에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이행 보증금이요, 이행 강제금이요. 이행을 보증하니까 이행 보증금이지.
이행을 강제하면 이행 강제금이고. 자, 그래서 이행 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나옵니다. 예치 사유라는 것을 자, 기붕이 발차저로 제가 잡아갈 겁니다. 기붕이가 겨울철에 맨발로 운동을 해. 마라톤을 하지. 그러니까 발이 차죠이. 기붕이 발차죠이. 다른 데서 엄청 웃는데 안 웃어도 괜찮아요. 개그 가지고 내가 구걸하고 싶진 않아. 이 나이 먹었어. 그래서 기붕이가 이씨니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이기붕 발차저로 제가 갈 겁니다. 이따가 책을 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이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이때 의견 청취라는 게 딱 등장해요. 이 의견 청취가 뭘로 바뀌냐면 이 의견 청취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책을 보면서 전부 다 체킹할 겁니다.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을 듣자 막 이런 말이 나와 시험 문제. 그러면 틀려.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자, 공람하게 하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갑이라는 자가 주민의 의견을 왜 들어? 여기 펜션 열치 짓는데 우리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이 의견 청취가 누구의 의견 청취냐면 자, 이거 봐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이 도시군수가 허가권자가 개발인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보니까 야, 여기가 자, 평창 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요거죠. 요거 사업 시행자입니다. 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의견 청취는 정확하게 도시군계획 사업에 있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시행자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가 처분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다 이루어지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죠. 준공검사. 자, 우리가 준공검사권자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 허가권자가 준공검사권자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준공검사권자, 개발행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겠죠. 시장군수.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허가 대상은 건물, 토토토 이 5가지가 전부 다 허가 대상이에요. 이 5가지가 전부 다 허가 대상인데 이 준공검사는 3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에요.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이 3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어진다. 눈 좀 떠봐. 짜장 소리로 들려요? 눈 좀 떠봐야지.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저기 아카시아 이건 내가 나무 줄기를 나무 이파리 있잖아요. 이걸 꺾어 올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나무 이파리 이렇게 이걸 요걸 하나씩 꺾어 와.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잎사고 띄고 이렇게 한 5cm 간격으로 딱 끊을 거야. 그래야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떡 해서 이제 눈이 안 감기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 심하게 감으시는 분들은 2개씩 들 거예요. 2개씩 해가지고 걸치고 있으면 안 감겨. 눈물 나는 건 나는 몰라.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이 3가지만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가 이게 준공검사 대상인데요. 뭐냐? 물건 적치,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거. 이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야. 토지 분할하는 거 이것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어져. 자,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형질 변경.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있습니다. 토석 채취. 자, 요것만 준공검사 대상이 되어지고 이 준공검사 대상이 이 3가지가 바로 이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되어지기도 해요. 심의 대상. 이따 책을 보면서 볼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 있어요.
기반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설치하지 못한다. 저렇게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면 땅 건드리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무슨 뭐 도로도 이제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걸 설치를 못하는 구역이 있다니까. 자, 기반시설 설치하는 못하는 구역. 자, 이런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이런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 업무, 오피스텔 등 백화점이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이와 같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요. 땅 건드리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나. 자, 개발행위가 여기에 주상복합이 거기에 무슨 펜타포트처럼 엄청나게 추고층 건축물 주상복합이 막 한 50층 정도 되어지는 이 주상복합이 10여 개 동이 들어온대요. 10여 개 동. 10여 개 동이 들어와버리면 여기에 있는 2차선을 갖다가 6차선, 8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15층, 20층이 무더기로 막 쓰러져 내려. 수용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가 들어와야 될 이 면적이 필요한데, 이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밀도를 억제하는,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하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건축물의 밀도니까 건폐율과 옳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50%까지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강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나 건폐율은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적률만 50%예요.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다시 한번 기반시설 설치 못하는 구역이다 하면은 뭐로 지정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야.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그러면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유효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자,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잘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어야 돼.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이걸로 지정되는 거야.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네. 따라 천안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일단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도시지역으로 바꿨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XG. 왜? 이걸 도시지역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 또 있잖아요. 녹지지역은 이걸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걸 해야지. 내용 이해 가요? 네. 이것만 그래? 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다 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있으면 막 그냥 아파트가 들어오고 무슨 놈의 대규모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로도 이렇게 내자. 학교도 이렇게 공원도 설치하고 학교도 설치하자. 이런 게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부담이라는 법률용어로 바꾼 거예요.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반 설치하지 못한다. 무슨 구역이고? 개발밀도구역이고 기반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부담이 설치라는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누가 지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거지. 쭉 출처를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온 거야.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시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면 안 돼.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도시군수가 지정권자가 되어진다.
자, 우리 어떤 구역 지정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심의 거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심의를 거친다. 오늘 이거 지우지 마세요.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되면 공시법책 안 가져오지? 공법책 가져오지? 자,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칩니다.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쳐.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에 지방도시기능이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자가 지정하니까 지방도시기능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자가 지정하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지방도시기능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잠깐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이죠.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면 개발행 허가권자로서 맞는 말이야 이게. 똑같이. 그죠? 자,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정 틀리지. 이건 단순 심의 거치고 이건 의견 청취 심의 거치니까. 우리 의견 청취 심의 거치는 게 세 가지 있다 그랬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광역계획권 지정,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하는 거, 세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지. 자, 그런데 잠깐만요. 요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냥 기반에 설치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그냥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라고. 이걸 강화해버리면 되는 구역이지. 그러니까 별다른 계획이 필요 없다. 근데 이건 기반시설을 설치할 건데 2차선으로 할 거냐 4차선으로 할 거냐 격자형으로 이게 설치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하는 거야. 이건 계획 이시 설치해야 돼 계획 없이 설치해야 돼. 그래요. 이게 하나가 달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건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고시 두고 나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1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또 누가 수립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역 지정하는 개발행 허가권자가 해. 이자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자가 이렇게 1년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요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와버리면 1년 내에 안 나오면 이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죠. 내용 아시겠어요? 자, 잠깐만요. 이게 여기부터 보면 말이 틀리겠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고시 한 후에 1년 이내 개발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발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뭐 말했는데 알겠어. 요건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다니까. 계획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좀 쉬었다 하게.